수능별 평가 문제 함수 기본 문제 볼게요. 기본 문제 1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 y는 1, 2, 3, 4, 5. x에서 y로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게 x는 정의역, 이쪽에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이쪽 공역에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되려면 자, 함수가 되는지 볼게요. 1번 보면 1번부터 1번 fx는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대응을 시켜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부터 대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2로 대응됩니다. 그 다음 f0을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하면 1로 대응되죠. 0은 1로 대응돼요. 그 다음 f1을 대입하면요 2로 대응됩니다. f1은 2로 대응돼요. 그래서 1번은 함수가 되죠. 얘는 됩니다. 함수입니다. 함수인 걸 판별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x에 있는 원소가 y로 대응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해볼게요. 2번. 자, fx는 절대값 x-2라고 나와 있죠. 절대값 x-2. 자, 그러면 얘는 되는지 볼게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어이구, 다시요. 자, 그럼 이제 F2번, F 이쪽 볼게요. F-1은 대입해봐요. 여기다가. 그럼 3이 되죠. 그럼 F0은 뭐가 되죠? 2가 되고요. F1은요. 여기서 대입하면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1이 3으로 돼야 되는 3은 1로 가고 대응되고 0은 2로 대응되고요. 1은 1로 대응되죠. 2번도 함수가 되겠네요. 이거 2번도 지금 함수가 됩니다. 대응이 되니까. 그럼 3번 볼까요? 3번. 3번은 이제 지우고 갈게요. 여기 3번.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대응시켜 볼게요. f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되고요. f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f1을 대입하면 1이 됩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1이 1로 가고요. 0은 마이너스 1로 가, 0은 갈 데가 없네요, 지금. 보이셨나요? F0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이쪽 없잖아요. 대응이 안 되죠. 1은 1로 가고요. 그래서 이 지금 모습에서 이 정의역에서 이 0은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라는 것은 이 정의역들이 어디론가 가야 돼요. 같이 가도 돼요. 이게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노는 애들은 안 됩니다. 0 같은 경우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함수가 안 돼요. 가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인데 혼자서 두 군데로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가 안 됩니다. 혼자서 두 군데로 가는 것도 안 돼요. 여럿이서 여기서 이렇게 한 군데로 가는 건 돼요. 이건 상수함수 같은 거 되니까 이건 되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두 집합 x, y가 있고요. fx는 2x-1일 때 정의역, 공역, 치역을 말하랍니다. 정의역은 그냥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1, 2, 3. 이게 정의역이에요. 공역은 뭡니까? 공역은? 정의역은 지금 요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정의역은 1, 2, 3 쓰고요. 공역은 집합 y랑 똑같기 때문에 0, 1, 2, 3, 4예요. 그럼 이제 치역이 뭐냐? 치역을 구해야 되겠죠. 이 치역은 어떻게 되냐? 2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F 함수 타고 그럼 대입하면 선택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F1의 값은 뭐가 되죠? 그 치역은 함수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함수값. F1 집어넣으면 0이죠. F1 집어넣으면. 근데 F2 집어넣으면요. 2죠. 2. F3 집어넣으면요. 4가 되죠. 그럼 이 치역은 딱 0, 2, 4 이 선택받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1, 2, 3 그대로 쓰고 공역은 0, 1, 2, 3, 4 치역은 0, 2,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함수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f-1 마이너스 1로 대입해 봅시다. 그럼 f-1의 값은 자 1이 되겠죠. 1. f0의 값은요 0이 되겠고요. g-1의 값은 1이 되겠고요. g0의 값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함수값 구했고요. 자, f하고 g가 같은 함수인지 g 함수인지 같은 함수인지를 판별하라. 그럼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거 정의역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즉 f-1이랑 g-1이랑 같은지 검사해보고 f0의 값과 g0의 값이 같은지 검사해보고 자, f-1, g-1은 지금 자, f-1은 지금 여기 나와있네요. 근데 g-1도 여기 나와있네요. 똑같이 뭘로 대응됩니까? 1로 대응되고 있고요. f0의 값은 0으로 가고 g0의 값도 0으로 가죠. 이렇게 대응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얘 같죠? 이런 걸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랑 g는 서로 같다가 됩니다. 같아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4번에 이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서 이르다. 정의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가 전체 되고 치역은 이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번은 지금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 이런 형태가 되죠. 양수일 땐 플러스 x, 음수일 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의역은 수전체라고 하고요. 치역을 수전체라고 하면 안 되죠. 치역은 그러면 y가 y와 y는 0 이상 이렇게 해주면 치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역을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제 정의역은 이제는 수전체, 실수전체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1번은 그 정의역은 여러분들이 치역은 요거 쓰고요. 정의역은 이걸 어떻게 해주면 실수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의역은 실수전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정의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가 되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y가 y는 1 이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y는 2x 빼기 1. 그럼 이거 직선이기 때문에 자, 정의역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가 되고요.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됩니다. 얘는 뭐 딱히 저기 할 게 없어요. 자, 그럼 4번 볼게요. 4번. 4번은 이게 유리함수라서 이렇게 된 그래프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구 빼고 다 되냐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x인데 x by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인 모든 실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왜냐면 0에서 지금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치역도 마찬가지로 y가 y는 얘도 0이 빼고 다 된다. 0 빼고 다 된다. x도 마찬가지로 0 빼고 다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4번 됐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의 함수이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를 구하라. 먼저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 중에서 더 엄격한 조건을 거쳐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의 정의는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멈추면 안 됩니다. 1대1 함수는 이렇게 멈추면 이렇게 만나는 데가 여러 개 생겨서 안 돼요. 즉 x1, x2, x3 서로 틀린 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데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x1, x2, x3가 어떤 뭘로 갑니까? 이렇게 y1 하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애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즉 1대1 함수라는 거는 함수값이 틀리다 이겁니다. x1하고 x2가 다르면 맞아? 그럼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대응됐다 칩시다. 얘는 치역이죠. 전체는 공역이고요. 이게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는 요건 1대1 함수지만 지금 한 거는 1대1 함수이지만 함수는 맞아요. 근데 1대1 지금 이 모습은 1대1 대응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설명했고 항등함수는 그냥 y는 x밖에 없어요. 똑같이 가면 돼요. 똑같이. 정의역과 공역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다. 얘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상수함수는 다 모든 값이 하나로 가죠. 그래서 상수함수 같은 경우 y는 3, y는 1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1번이 상수함수죠. 얘가 상수함수입니다. 1번은 상수함수. 상수함수 찾으라 그러면 1번이 되고요. 먼저 1대1 함수부터 해볼게요. 1대1 함수부터 찾아봅시다.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럼 즉 2번과 4번이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됐죠? 1대1 대응은 그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찾아야 돼요.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는 다 똑같네요. 2번, 4번은. 그래서 얘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함수가 이런 거죠. 이런 케이스 잘 기억해 봅시다. 이런 형태는 얘는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돼요. 1대1 함수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랄까 이게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 치역이 치역이 이렇게 더 계속 갔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 볼게요. 다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그래프는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럼 이런 그래프는 지금 정역은 수전체예요. 그 다음에 공역은 수전체예요. 근데 치역이 치역이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만 치역이 되죠. 공역은 수전체인데 치역은 양수만 되잖아요. 양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돼요. 대표적인 예로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1대1 함수 1대1 대응 찾았죠? 그럼 마지막 항등 함수는 똑같은 4번이 되겠죠. 상수 함수 나온 거는 1번. 상수 함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들을 찾았어요. 상수 함수는 1번 그래프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다음 함수 중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를 골라보세요. 그럼 1번 그래프부터 그려보고 해볼까요? 1번은 이렇게 된 그래프죠. 이게 대표적인 얘는 항등 함수예요. 2번은 이렇게 된 그래프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됐나요? 3번 그래프는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4번 그래프는 y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부터 찾아볼게요. 자, 1대1 함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면 돼요.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1번, 2번이 되겠네요. 증가 또는 감소 함수면 되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 찾아볼게요. 1대1 대응.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죠. 이것도 수전체 1번도. 정역도 이제 공역도 수전체, 치역도 수전체. 1번 다 됩니다. 3번 그다음에 지금 항등함수 찾아볼게요. 항등함수는 똑같이 가야 돼요. y는 x 같은 게 항등함수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상수함수를 골라라. 그럼 이제는 y는 1 이런 것처럼 4번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수함수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쉽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 문제 볼게요. 기본 문제 다 풀었으니까 표준 문제 7번부터 보겠습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마이너스 1, 0, 1, 2 x에서 x로 함수예요. x에서 x로 함수는 똑같은 거 똑같이 두 번 그리면 돼요. 이렇게 보따리 그림 그릴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x에서 x로 함수 똑같이 두 번 그리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럼 f1번부터 해봐요. fx는 절대값 x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시켜봤을 때 함수가 되는지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f-2부터 해볼게요. f-2는 대입하면 0 나오고요. f-1은 대입하면 1 나오고, f0은 2 나오고요. f1은 3 나오고, f2는 4 나옵니다. 자, 그러면 f-2는 0으로 대응되고요. 마이너스 1도 1로 대응되고, 0은 2로 대응되고요. 1은 3으로 대응될 게 없죠. 그래서 요게 지금 대응될 곳이 없어요. 그럼 1번은 함수가 안 돼요. 함수가 아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2번 볼까요? 2번. 이거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함수값을 대입해 봅시다. 자, f-2는요. 2고요. f-1은 1 빼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f0은 마이너스 2고요. f1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f2는 2가 돼요. 대응되죠? 자, 마이너스 2가 지금 2로 대응되고, 마이너스 1은 자, 요거 마이너스 1로 대응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로 대응되고,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로 대응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로 대응되고요. 2 대입하면 2로 대응되죠. 그거 다 대응이 돼요. 대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함수이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얘도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그런데 자, x가 양수이거나 0보다 크면 다 1로 가요. 0보다 큰 애들은 다 1로 갑니다. 1로 가요. 다 1로 이렇게. 그리고 음수인 쪽은 다 마이너스 1로 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대응이 되니까 정역이 있는 게 다 공역적으로 대응이 되니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얘는 함수입니다. 7번은 함수가 돼요. 8번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 공역으로 하는 함수 fx는 3의 x 1의 자리 숫자래요. 그럼 자연수 전체니까 1부터 대입하는 거죠. f1의 값이 뭘까? 그럼 1을 대입하면 3의 1제곱. 그럼 1의 자릿수는 뭐가 되죠? 3이죠. 3. 3의 1제곱 1의 자릿수는 3이에요. 그래서 f1은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자, f2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의 2제곱. 9죠. 9. 9의 1의 자릿수니까 그냥 9죠. 9. 이렇게. f3은 3의 세제곱, 즉 27이란 말이에요. 27에 1의 자릿수죠. 그럼 f3은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f4는 3의 4제곱, 81. 그래서 81의 1의 자릿수, f4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f5를 해볼까요? f5. f5는 3의 5제곱이니까 여기다 또 3을 곱하니까 243. 끝에 자리가 3이 돼요. 3. 이렇게. 그럼 이제는 f5는 다시 무엇이 되냐? 3이 되고. 그럼 f6은 다시 9가 되고. f7은 다시 7이 되고. f8은 다시 1이 되고. 자, 그래서 뭐가 반복되고 있죠? 3, 9, 7, 1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치역은 3, 9, 7, 1 빼기 없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바로 작은 숫자부터 쓸게요. 답은 1, 3, 7, 9.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9번 보면 9번 1차 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부터 2까지 나와 있고,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x 마이너스 1. 자, 항상 0, 마이너스 1 지나고요. 기울기 값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로 생각해 볼게요.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게요. 두 번째는 뭐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a가 양수일 때로 하면 자, a가 양수면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정의역이 1에서부터 2잖아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즉 a-1이죠. 1 대입하면 y는 ax-1에다가 여기 1 대입하면 정역 1이니까 1부터 2까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a-1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역이 요 범위에서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럼 a-1 나온 게 요 값이 요게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돼요? 위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대응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1 대입한 게 이 함수값이 a-1인데 얘가 만약에 공역이 마이너스 1이 뭐 이런 데 있다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으면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공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다 쳐봐요. 그럼 여기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1보다 공역이 더 작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있을 때 공역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역이 있는 게 공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역이 있는 게 1 대응했을 때 이제 함수값이 1을 대입하면 이 a-1이 나오잖아요. 얘가 이 공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역이 뭐라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범위 안에 이 함수값을 대입한 값이 치역이잖아. 치역. 이 함수값이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a-1이 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a-1이 그러니까 즉 이 범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 범위 안에 a-1이 그쵸? 요 범위 안에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다. 이 작은 값이 요 얘기고요. 그러면 요번에 함수에 2를 대입하면 이번엔 뭘 대입할까? 2를 대입해봐.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2a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2a 마이너스 1은 얘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가 2a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더 높은 값이죠. 얘는 2a 마이너스 1은 그럼 2a 마이너스 1은 누구?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거죠. 여기가 이 y의 범위가 이 공역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4니까 1 대입한 게 a-1 작은 값 2 대입하는 게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큰 값이 4보단 작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연립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a가 요거는 넘겨서 0 이상이고 이쪽 거 풀면은 a가 2분의 5보다 작다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또 0보다 큰 범위에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계산한 결론 값은 여기다 지우고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요거는 결론이 0보단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계산했습니다. 요번엔 이제는 두 번째를 해볼게요. 두 번째를 해볼게요. 그럼 요번엔 a가 음수일 때라고 가정해 봅시다. 음수일 때를 가정하면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겠죠. 그럼 1 대입한 게 높은 값이죠. 이것도 이게 공역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y는 4,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1 대입한 게 높은 값. 자, a-1이 높은 값이 나와요. 자, 함수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낮은 값이 나오죠. 얘는 2a-1이 낮은 값이 나와요. 그럼 a-1이 높은 값인데 얘가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a-1 요건 낮은 값 2a-1 근데 여기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값 이 a-1이 4보다 작아야 되고 그쵸? 그 다음 이 낮은 값 2a-1은 누구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이 부분은 4보다 작거나 같고 이 부분은 2a는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요거를 연립해보면 이 조건에서 풀어야 되겠죠? a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5인데요. 잘못했네. 5입니다. 5. A-1이 4 이하니까 A가 5. 이렇게 되고요. 얘는 0보다 크고요. 이렇게 되고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0보다 작을 때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 범위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얘는 안 돼요. 그럼 최종적인 결과값은 그냥 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 답이 되겠네요. 0에서부터 A는 2분의 5 사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F하고 G가 같대요. 같은 함수랍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F-1은 G-1이 같다. 그 다음 F1이랑 G1이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F-1 계산해 볼게요. -1 계산하면 이쪽. 자, -1 계산해 봅시다. 1 A 플러스 B는요. G-1 계산해 볼까요? 자, -1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 그러면 -3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는 -4란 식이 나오고요. F1 대입하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요. G1 대입하면요. 1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나와서 두 개를 연립하면 더하면은 2B는 -4 B는 -2 나오고요. 자, 그럼 A는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10번은 이렇게 해서 A는 2, B는 -2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구하는 답은 최종적인 거는 A-5B를 구하라. A-5B 해보세요. 그럼 2 5B 하면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화하는 두 함수 이게 있대요. 서로 같도록 하랍니다. 11번도. 자, 그러면 식 세워봅시다. F X랑 GX가 같다. 자, 이게 같은 이 정의역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그럼 일단 갖다 놓고 풀어보세요. 그럼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3이라고 놓고 풉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풀려요. 이렇게.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집합으로 얘가 나와요.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요거가 끝난 게 아니라 얘로 이게 이제는 x가 되면 되거든요. x가 이거면 돼요. 그럼 한 개가 아니에요.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이어도 돼요. 그러면 f하고 g가 똑같거든요. 또 x가 요번에도 3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과 3. 공집합 빼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나오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만약에 방정식가 3개 나왔어. 만약에 집합 x가 이렇게 뭐 또 나왔다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진부분 집합 7개. 뭐 이런 걸로 풀면 될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골라라 하면 뭐 이런 것까지 고를 수도 있고, 됐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3개 이렇게. 정답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바로 12번은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세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대응이 되면 됩니다. X가 Y에 대응이 되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것처럼 대응되죠? 자, 근데 얘는 X는 1 이런 거잖아요. 자, X 혼자서 Y 여럿에 막 대응되고 있죠. 즉 X 뭐 1이라는 녀석이 Y는 5만 가지 다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안 됩니다. 얘 안 돼요. 그럼 얘는 되고요. 얘도 당연히 되죠. 얘도 안 돼요. 어떤 임의의 X가 Y 두 군데 대응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함수가 안 됩니다. 함수는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그래프 있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요런 건 함수 안 돼요.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y는 뭐 이런 거는 돼요. 이런 건 돼요. 그래프가 이런 거는 함수가 돼요. 근데 이런 건 함수가 안 돼요. 얘는 함수고 상수 함수죠, 특히. 이런 거는 뭐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x는 1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함수가 안 됩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도 함수가 안 됩니다. 얘는 함수 안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13번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x는 정의역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 박스를 그려볼게요. 박스를 이런 문제는 박스를 그려서 하면 되는데 자, 이 정의역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요 사이가 이제 정의역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의 구간도 이 부분인데 얘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역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3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y로 할까요? 그냥 y. 여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서 x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 똑같이 이쪽도 정의역 똑같아요. 똑같아. x에서 x 함수.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꽉 차게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되면 그래프 요렇게 되면 얘는 이쪽 부분이 치역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치역이고 이 전체는 공역이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요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는데 아마 A, B 곱한 거로 나왔기 때문에 답은 뭐 어떻게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파란 걸로 가정해서 풀게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3, 3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3이겠죠. 자, 그럼 요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요거랑 3, 3을 연결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고 빨간 거 이거랑도 세워볼게요.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그럼 요거는 기울기부터 구하고 자, 3 빼기 4분의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빼고요. 그쵸? 그럼 4분의 4. 무조건 1 나올 수밖에 없어요. x에서 x로의 함수는 이건 무조건 기울기 1 나옵니다. 무조건 이런 형태는.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3,3을 지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그래프 파란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1이고 여기서 이제 a가 1이고 이제는 보이잖아요. b가 1이겠죠. 2이겠죠. a가 1, b는 2. a가 1이고 b가 2니까 곱하면 답이 a, b는 2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똑같을 거예요. 자, 음수일 때는 지금 마이너스 1, 3과 3, 마이너스 1인데 다 기울기는 뻔할 뻔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4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기울기 분명 마이너스 1이겠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1을 지나요.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잘못됐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요건 잘못됐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된다. 그럼 여기 플러스 2 맞는데? 요게 잘못됐나? 3을 넣었을 때 요게 잘못됐네요. 첫 번째 게 잘못됐네. 요 그래프가 계산 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 틀렸을 뻔했네. 첫 번째 거. 자, 이 3,3이니까 3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3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잘못했네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네. 그러면 A가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 곱하면 A, B는 마이너스 2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1, B는 2. 어차피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정답은 우리가 그래서 1번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1번.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 x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x에서 x 똑같은 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역이 a 이상이라고 돼 있죠. 정역이 a 이상. 이렇게 정역이 a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시작일 a라고 하면 이게 a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정역이 이쪽에 a가 있겠죠? 그럼 공역과 치역도 마찬가지로 a 이상이 됩니다. 즉 여기 스타트가 a, a를 지나는 거예요. 똑같은 점. 그럼 이 똑같은 점을 지난다는 건 y는 x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그래프가 y는 x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역, 이게 공역 지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 1대1 대응이 되게끔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니까 대충 축이 x는 1에서 대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그냥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니라면 그냥 1이면 될 거예요. a 최소값이. 근데 2를 대입하면 얘는 1,2를 지나진 않아요. 1 대입하면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1, 마이너스 11이라서 정역하고 이제 이쪽 1 이상이라고 치면 y는 마이너스 11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뭐야? 정역과 공역의 지역이 모듈이 똑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는 보조선이 필요한데 y는 x를 선상에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y는 x가 그려졌을 때 y는 x 그래프랑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과 y는 x 이거랑 교점을 찾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 되고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 되죠. 즉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이쪽은 뭐 5,5에서 만나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다 그릴 필요 없고 오른쪽만 그려야 되는 그래프잖아요. 오른쪽만, 이쪽만. 어차피 1대1 대응이 되려면 축의 오른쪽만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답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이 5,5가 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a 값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a 값이 그래서 자 어떻게 나온다? 5,5가 된다. 이쪽. 얘 5 이상 5. 그럼 얘가 5,5에서 만나기 때문에 a 값이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답 이렇게 5번 찾습니다. 됐죠?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5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이쪽 꺾이지 말아야 돼요. 꺾이지 말아야 돼요. 뭐 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꺾이면 안 돼요. 증가할 땐 증가, 감소할 땐 감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이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fx가 자 x-1 플러스 kx 그래프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x가 1보다 작을 때라든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로 범위를 나눠서 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k로 묶어주면 여기 이제 첫 번째 fx가 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로 빠지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k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그럼 얘가 k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가 두 모습이 보이죠. 이 두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서로 2를 대입했을 때 연결됩니다. x에
지금 x1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x1을 기준으로 1을 집어넣으면 k가 나와요. 1을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k 나오죠. 그러니까 즉 f1의 값은 똑같이 k가 돼요. 맞나요? 1 집어넣으면 이쪽도 f1이 k 나오죠. 1,k를 지나는 거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증가 아니면 감소. 그러니까 얘가 이쪽 기울기가 처음에 이쪽 기울기가 지금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 맞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이쪽 기울기도 양수여야 돼요. 만약 이쪽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이쪽도 음수여야 됩니다. 즉 결론 내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양수여야 됩니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면 됩니다. 즉 이쪽 기울기 보이죠? k-1, 이쪽 기울기 k 플러스 1이죠. 그 두 개의 기울기, 즉 k 여기다 쓸게요. k 마이너스 1과 이쪽 기울기 k 플러스 1을 한 결과값이 뭐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이다. 이게 1대1 대응 조건에서 항상 풀려요. 자, 뭐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이다. 이 키워드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풀어주면 자, k가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풀어준 거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모든 x가 이제 이런 거죠. 상수함수는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다 모조리 한 군데로 가는 거죠.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자, f는 상수함수래요. f3이 2죠. 그럼 여기 있는 1, 2, 3, 50 모두가 얘 2로 가죠. 다 2로 간다는 겁니다. 다 2로. 이게 상수함수니까. 그럼 뭐 2 얘도 2. 그럼 다 더해요. 2가 몇 개 더해줘야 돼요? 얘가 50개 더해줘야죠. 2 곱하기 50 해서 값은 100이 나오겠네요. 100 이렇게 가볍게 풀면 됩니다. 됐죠?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편한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부터 찾을까요? 항등함수는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이면 얘가 똑같이 1, 2, 3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된 게 집합 표시했을 때. 자, 똑같이 가는 게 누구 있습니까? 2번이죠. 그래서 2번은 항등함수가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지금. 항등함수는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수함수도 간편하죠. 모두 똑같이 가야 되죠. 이게 4번이 상수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찾기 전에 먼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부터 찾습니다. 자, 1대1 함수부터 찾을게요. 자, 1이 3으로 대응되고요. 자, 1번 그래서 할게요. 1번. 자, 1, 2, 3. 이쪽 1, 2, 3입니다. 자, 1이 3으로 대응돼요. 2는 1로 대응돼요. 3은 2로 대응돼요. 자, 이거 되죠? 1번은 뭐가 됩니까? 이거 1대1 함수 됩니다. 자, 1대1 함수 돼요.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1번은)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죠. 얘도 1대1 함수 되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는 거면 1대1 함수는 1번, 2번, 3번은 안 되죠. 여기 2가 1로 가고 똑같은 되겠으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아봐라 하면 정답은 1번, 2번이 되고 1대1 대응을 찾아봐라 얘도 똑같이 1번, 2번이 되고 다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를 찾아라 그러면 얘는 2번이 되고 마지막 상수함수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4번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똑같아요. x에서 x로의 함수랍니다. 집합 x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f는
1대1 대응. F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요거는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요. G 함수는 상수 함수래요. 자, 이건 1대1 대응이고 이 G 함수는 얘는 상수 함수랍니다. 상수 함수. 오직 하나로 다 갈 거예요. 이 G 함수는. 그 다음 마지막 지금 H는 항등함수래요. 마지막은 이거 항등함수랍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제일 편하죠. 항등함수는 결정이 난 겁니다. 항등함수는요, 그냥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항등함수예요. 그럼 항등함수로 이제 풀어야 돼요. 여기서 딱 보면 자, H1이 1로 가죠. 요거 1이죠. G 다 얘도 1이니까 F3도 1로 가고 G2도 1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F3도 지금 어떻게 되냐 보세요. 1로 갑니다. 됐죠? G2도 1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G는 뭐라고 했어요? G는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럼 다 모조리 다 1로 가는 거죠. 상수함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G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갈 수 있죠. 됐죠? 그럼 F3의 값 더하기 F2의 값이 F1이랍니다. F3의 값은 1로 결정났어요. F2의 값을 모르고 여기 값을 또 몰라요. 자, 그럼 1 더하기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해봐요. 왼쪽이 더 커야 되죠. 지금 여기 같아져야 되니까 자, 이 숫자가 이 큰 게 이쪽에 3이 오고 얘가 2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1 더하기가 3이 되잖아요. 이거 말고는 안 되잖아요. 등호 성립하려면 F2는 2로 간다는 거고 자, F1은 3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완성 다 됐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계산해 볼게요. 자, 볼게요. 그럼 F1은 어디로 간다? F1은 3으로 간다. G1은 무조건 G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다 1로 갑니다. H1은 항등함수기 때문에 1로 가죠. 3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